1월 달에 우리가 느꼈던 변동성이 최소 6개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동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그 주식시장의 사이클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예. 주식 투자 머니 사이클이라는 또 서적을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이클을 잘 모르고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좀 큰 코 다치기 쉬운 그런 그쵸, 상황인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단계별로 좀 간단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이 주식 투자와 머니 사이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먼저 이제 소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떠한 경제학 이론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네네. 저의 철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니까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 잠깐의 사이클이 아니라 좀 크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10년 네네. 주기설이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겪었던 한 3번의 과정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오늘도 사실은 그 어제 새벽에 그 우리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네네. 전쟁 그 네. 관련되어 가지고 철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네. 주가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비슷하게 있었고 또 그 과거에도 또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지금이 금리 인상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의 경험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떠한 그 팩트들을 이제 좀 해서 그 7가지 단계로 이제 나눴는데 첫째는 이제 회복 단계인 것 같아요. 회복 단계. 예, 회복 네네. 단계,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그 회복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경기 성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경기 성장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경기 고점 네네. 또는 우리가 이제 경기 고점 우리가 이제 경기 안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기 정점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정점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이제 뭔가 다가온다는 거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붕괴. 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있었던 일들. 예, 그 붕괴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 붕괴가 있고 나면은 이제 주가는 급등하지만 경기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 하락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이제 금리 인상 직전에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돈이 풀렸던 것들이 이제 좀 그 돈이 이제 그 긴축이 된다니까 위기감을 느낀 돈들이 어딘가에 다시 이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는데 그때 네네.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멈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그렇죠. 스톱된 네. 상태. 네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멈춘 모습. 네네. 어차피 돈을 풀린 거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 풀어가지고 잘해보자는 건데 네네.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침체라는 거는 뭐 확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건 말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경기 바닥. 그러니까 침체나 바닥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다음 넥스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 이제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경기 회복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죠. 한 바퀴를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이클을 얘기해 드렸냐면 이제 첫째는 이제 경기 순환으로 본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돈이 이제 흘러가는 사이클을 봤을 때 경기가 붕괴됐을 때 예,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모든 자산 가치들이 다 빠졌잖아요. 네네. 그때 모든 자산 가치들이 가격이 원래 그 안 좋아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가격은 여기 있는데 경기가 그 팬데믹 일어나면서 주가 그 모든 자산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 네. 예. 요 상황을 저는 이제 우리 돈 관점에 보면 우리 자산 형성의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 순환은 경기가 성장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경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돈이 풀려서 반등할 때 요 시점이 우리 이제 우리 자산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단계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사이클이 그 경기의 사이클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돈이라는 게 네네. 이게 돈의 생리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결과물에 의해서 돈이 몰려가는 게 아니라 네. 투자라는 게 우리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항상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움직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돈이라는 건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하다 싶으면 먼저 빠져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기 순환하고 그 다음에 그 돈에 이제 순환하고 이렇게 연관져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고점 대비 거의 한 20%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한 올해 들어서 한 10%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좀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가 꺾이는 것을 좀 선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앞서서 그 뭐 기준금리 인상, 긴축 그 시작의 직전에서 좀 스톱된 있는 상황을 선반영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올라온 주식 시장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경기 사이클에서 붕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주춤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회복 시기가 있다. 실적 회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장세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린 거는 뭐냐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라라고 지금 돈이 막대하게 풀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돈이 그럼 다 어디 갔냐 이거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한 개 기업으로 갔을 거, 한 개 가게로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다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갔어요. 예. 이래서 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공장 증설을 하는데 돈을 다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공장 증설을 하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떠냐면은 공장은 지어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올리겠다. 아니, 돈은 다 빌려주고 이제 잘해봐라.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게끔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돈을 막대하게 돈을 쏟아붓고 삼성전자, 뭐 2차 전지 회사들 각 나라에 이제 그 많은 그 기업들한테 제조업체한테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0.25도 아니고 0.5 올리겠다.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로 잡았을 때 보면은 금융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출은 낮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년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매출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돈을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얘네들이 많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금리를 올린다고 말할 때마다. 그러나 이제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생산이 되면 금리를 올리도 상관없잖아요.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가 꺾였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어렵죠. 예. 하나 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다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올해는 이제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장 짓고 있으니까 그러한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생산이 되고 나서 잡히는 매출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크게 잡히겠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의 속성상 뭐냐면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어서 실적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조건이 됐을 때 주가는 이미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를 여러 번 올리겠지만 시장이 이제 금리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이제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관점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주가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약간 좀 금리 인상기고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책에서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저금리 그런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게? 0.25의 대출을 받았다. 0.25의 대출인데 3%면 얼마냐 하면은 몇 배죠?
3%면 0.25면 열 몇 배 정도 되죠. 0.25에 받았는데 3%. 그렇죠. 네. 이자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이자 0.25였던 거를 네네. 3%니까 그 10배의 이자를 받겠다는 얘기하고 네네. 똑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 4%, 5%, 7%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지금 상황에서 좀 실적 전세로 가는 거고, 실제로 많이 풀린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증설로 연결돼서 그게 완공이 됐을 때 뭐 매출로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라고 이제 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저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주식을 오랫동안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는 분들은 네. 이런 걸 이제 당연히 이제 IT로 해야죠. 빅테크, 네네. 제조, 특히 이제 IT.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라 하잖아요. 스마트카, 네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나스닥 이제 탑10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뭐 탑10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기회다라고 들어가시면 그것도 좋은데 네네. 이게 좀 기간이 이런 변동성, 1월 달에 우리가 느꼈던 변동성이 최소 6개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벌써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버티는 힘이 있으면 지금도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예, 더 빠져도 상관없어요. 네네. 주식이라는 게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 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닥을 확인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바닥은 지나봐야지 알죠. 그죠? 예. 내가 떨어지는 무릎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올라가는 무릎일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근데 이 바닥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조정 장세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굳이 내가 나는 상황을 보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아예 그냥 올라갈 때 하시면 되는 거죠. 경제 성장할 때. 네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보다 실적 장세의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에너지 주냐 아니면 은행 주냐 뭐 이렇게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거시경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이클을 이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죠. 그래서 은행주 투자, 그러니까 증권주 말고 은행주가 어찌 보면 지금은 적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네네.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니까. 네네. 또 여기서도 재미난 게 뭐냐면 긴축 정책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나 증권이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은행주로 하라고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걸 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은행주가 올라가려면은 얘의 영업이익은 커져야 되잖아요. 네네. 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그 이익은 얘네들이 이익은 예대 마진이거든요. 그렇죠. 이자를 계속해서 네네. 잘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은행주에 투자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자를 잘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은행주에 투자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주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주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기업이나 그런 그렇죠. 가게가 돈을 잘 갚아서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죠. 나중에 괜찮아요. 지금 그거는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네네. 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예대마진이잖아요. 부실 기업이 많을 거고 부실 가게가 많을 네네. 거잖아요. 돈도 안 빌려줄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은행주를 이제 투자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워렌 버핏의 그 투자 기업들 리스트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주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주는 조금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시세 차익자들. 단기 목적으로 치고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네. 예.
더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거대 자본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이제 들어갔다가는 거기에 이제 그게 바닥을 생각해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말 많고 탈 많잖아요. 신용미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물려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손실이 요만큼 날까 이렇게 더 키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시세 차익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하는 게 좋냐? 우리가 단타, 단기 이런 것도요. 조정장세보다는 상승장세에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떤 걸 사고 팔고 하셔도 다 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물렸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원금 회복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물렸다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약간 6개월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빠르면 뭐 6개월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6개월 정도의 그 약간 뭐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상 한 6개월과 금리 인상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상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보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변동성이. 네네네. 그래서 요 시간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금리 2번에 3번.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 약간 좀 금리 인상기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한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고 사실 근데 그 기반에 보면은 어차피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돈을 잘 갚아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경기가 꺾이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성장주들이 많이 좀 조정받았잖아요. 빅테크 그런 주식들. 근데 한 6개월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증설했던 그런 물량들이 실제로 가동이 되고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그쪽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2차 전지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반도체 회사는 주가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 얘네들은 오랫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돈도 많고 현금도 많고 그러는 건데 2차 전지 회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을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타격을 받으려도 반도체보다 2차 전지 회사들이 요번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산업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가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향후에 또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원래 많이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고 이제 생산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원래는 이제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위에 900불에서 지금 900, 800, 10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더 빠져야 된다는 게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우리 2차전, 왜냐면 스마트카가 지금 본격적으로 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자유로운 편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가지고 현재 그런 시장 상황, 사이클 그런 상황에서 또 조정 나왔을 때 또 어떤 주식을 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버블의 붕괴, 뭐 경기 침체 이런 거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과도기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상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거죠. 뭐냐면 좋은 기업들 투자하신 분들은 참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걸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참고 넘어오시면은 이제 또 결과물은 이제 과실은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이제 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으실 건데 이걸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기 매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넥스트를 위한 준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간 동안에 소위 이제 총알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주가 전망이라는 걸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가 전망보다는 앞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경기 사이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업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로 가는 업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해가지고 뭐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이클을 타고 있는 업종들은 사이클 타는 거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안동훈 작가님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현재 사이클이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은 출간하신 책을 통해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럴 땐 어떤 주식을 주목하면 좋겠구나, 그런 부분들 지혜를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훈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